자, 6월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했습니다. 6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는데 이 기준점이 이 평상시 이제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자동차 기준에 이제 현대차를 30%를 넣어놨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명신 산업이 있으신 분들의 병행 기준은 현대차 30% 내에서, 그러니까 30% 자동차 내에서 뭐 현대모비스든 명신산업이든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LG전자가 20% 15%예요. 거기에 이제 이스페타시스 5%니까 합산해서 40%입니다. 40%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 HPSP,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까지 갖고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는 여기다 넣어놨고, 그렇게 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제일 시가총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또 거래대금 감안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요 비중 범위 내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감에 포스코 퓨처엠이 몇 호가 정도 더 들어 올려놨는데 이제 35만 원. 좋습니다. 좋은데 월말 효과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화학 부분의 기준도 개파랑 눌림목으로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매달을 기준을 놓고 잡아서 놓고 보시면 매달 보시면 지난해 뭐 하반기 기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의 최고점의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포트폴리오들 있죠. 뭐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도 없고, 뭐 올해 들어서 연초 기준에서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가 3번 나왔죠.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도 없고, 또 엔터주들의 수익도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뭐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을 120%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에코프로 최고점 80만 원 차익 실현, 재편입도 차익 실현, 마지막 물량 손절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 수익까지 감안하면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을 때가 150%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보수적으로 가장 그 꾸미지 않은 수익률이 이 수익률이에요.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그 비중을 20%씩 60%를 실어놓고도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한 욕심 내서 뭐 우리가 건드린 종목, 안 건드린 종목 말고 그냥 건드린 종목으로 기준 잡는다면 괜한 욕심 내서 한농화성 같은 종목 상한가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삼부토건에서 상한가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계좌만 마이너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60%를 이렇게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를 포함하고 있어도 계좌 수익은 120%다. 물론 2차 전지 하나 잘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능력이죠. 응? 지금은 2차 전지를 볼 거냐, IT를 볼 거냐, 자동차를 볼 거냐 했을 때 우리는 2차 전지보다 IT와 자동차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하반기 기준 이후에 4분기 기준에서 수익률이 54%인데 똑같이 50% 이상, 50 몇 프로예요? 40, 53%? 53%의 비중을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를 포함했어도 이렇게 55%의 계좌 수익. 여기에도 뭐 에코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SM도 있지 않습니까? SM도 얼마나 못 떨어지게 차익 실현했어요? 14만 7천 원의 전량 매도. 올해 들어서만 볼까요? 올해 들어서의 기준 보시면은 주력 포트폴리오 1월의 기준입니다. 작년 12월 말 종가 기준에 그러면 24%의 수익이에요. 근데 이 수익에는 말씀드리다시피 SM의 최고점의 차익 실현 이런 걸 포함 안 시키고도,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 포스코 퓨처엠 차익 실현 2번 단행한 것도 포함 안 시키더라도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건 뭐 멋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입을 해놨다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신 경우에 다 탈퇴지. 윤 정부랑 뭐 하려고 같이 다 탈퇴지. 만약에 이 비중을 15, 15, 15로 설정을 해놨는데 거의 뭐 50%를 이 세 종목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뭐 100% 얘를 채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거든요. 계좌 수익 30%여야 돼요. 얘 수익 전부 플러스해서 3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딱 9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의 계좌 수익이 나와 있어요. 30% 이상의 계좌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23%가 아니에요. 30% 이상. 근데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어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왜 그럼 1월 달의 수익은 제한적이냐라고 했을 때 12월 연말 종가 대비해서의 기준이잖아요. 연말 종가 대비. 그러니까 연말 기준에 11월 고점 찍고 연말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폭의 기준이 어찌됐든 2차 전지에서의 조정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비중을 급격히 줄인 거야. 50% 수준에서, 뭐 계좌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35%, 40% 수준에서 35%, 30% 이상 수준에서 포스코 퓨처엠과 LG와 합산해서 얼마요? 19%, 19% 수준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늘린 거죠. 본격적으로 뭐를 2차 전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의 94% 수익이 여기에 연동 안 돼 있고 SM 14만 7천 원 차익 실현 범위도 연동이 안 돼 있는 흐름으로 설정이 된 거죠. 그럼 2월부터는요.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비중 늘린 기준에서의 흐름. 이렇게 해서 뭐 25%만이 아니세요. 예.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뭐가요? 50%의 범위를 50%의 범위를 어떻게 했어요? 50%의 범위를 현대차 20%,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렇게 해서 IT 30%에서 50%를 이렇게도 채워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현대차, 하이닉스, LG화학 이렇게 해서도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대형주 50%를 시가총액 3위, 5위, 7위를 50%를 채워놔도 이 수익 범위가 나온단 말이죠. 에코프로 매매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출국 공략하고 맹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에서 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재편입한 물량은 손절하고 왜? 거래대금이 끝났으니까. 거래대금이 끝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흐름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시장을 활용해서 대처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제 주변에서는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그잖아요. 3월 달의 기준에서도 2월 말 종가 대비 3월의 기준에 포트폴리오 비중 2차 전지 비중 상당히 높게 이렇게 잡아놨죠. 2차 전지 비중을. 그렇게 되면서 30% 이상 그리고 3월 달 기준에 여기 없는 뭐 코스모 형제라든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16일, 3월 17일 상한가 그리고 21% 15만 원까지 찍죠. 그리고 4월의 기준 9.2% 이것도 뭐 겸손을 많이 떤 거죠. 어찌됐든 4월 20일 그 즈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전량 차익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재편입하고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나쁘지 않은 위치. 포스코 DX의 상한가 이런 수익들 여기 포함 안 돼 있고,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아쉬운 거는 하나솔루션의 대처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 5만 원 넘기고 나서의 흐름으로 좀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주력주 위주로 설정을 해왔다. 그리고 5월 달이 가장 어렵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외부에서도 그렇고 방 안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2차 전지 꺼져 내려가고 힘들죠. 근데 대부분 2차 전지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 필요 없이 종가 기준에서 4월 말 종가에 싹 털어내고 이렇게 비중을 채우셨다 해도 3% 수익인데 계좌 검사해 보면은 다 마이너스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마이너스이셔야 되는지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 쫓아가시다가 그 변동성 매매에서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기준이 뭐 최소 범위 3개로 설정을 했는데 하나는 거래가 터져서 들어갔는데 거래가 둔화돼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양봉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그런 기준점에서 변동성 매매는 다 잘라내야 되는데 물론 뭐 이수페타시스도 설정한다면 그렇게 기준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나 HPSP 또 동진 세미캠의 흐름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았죠? 그들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의 초강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준? 추세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변동성 매매 이외의 종목군들의 추세 매매 종목군들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세 매매 종목군들조차도 Y전트 같은 경우에 거래가 급감한다. 삼성중공업도 변동성 추세 다 들어갔는데 거래가 급감한다. 그럼 그 부분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아시겠죠? 예, 결론적으로 지금 뭐 어떤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어?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동안 뭐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성장성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이외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일단 어찌됐든 포트폴리오 구성을 뒤돌아서 보니 이 포트폴리오 구성만 쭉 주세요. 그렇게 해서 5월달 거 그 방송 화면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 4월 말 종가 기준에 5월달이 어쩌면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체감 온도가 안 좋을 뿐이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나쁜 장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코 그런 종목을 사서도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좋았고 거기에 이제 뭐 2차 전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매매 기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기준이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가총액 조단위 우리 종목으로 다시 수익 종목까지 내려와서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 또 조단위로 들어온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전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의 기준에서 매수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조금 더 많았다는 거고 해지를 한 해지 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준이 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순매수의 기준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그리고 개인들까지도 팔고 그러니까 수급은 꼬인 게 없어요. 그리고 눌려져 있어요. 뭐 할 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에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혹은 레버리지를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혹 이제 뭐 몰빵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농화성에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되면 참 좋은데 성공이 안 되면 큰 거 다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름대로 뭐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한농화성에 10% 들어간단 말이에요. 10% 들어가서 오늘 변동이 좋아서 뭐 한 5% 수익이 났다. 그럼 전체 자산 규모에서는 0.5% 수준. 10% 들어가서 5% 수익 내봐야 0.5%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매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수익을 내는 게 옳은 거지 단타 쳐가지고 막말로 몰빵해서 한 방에 때려서 막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근데 여러분들 자산 규모가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명신산업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신산업에 오늘 변동이 그나마도 일부 나아졌는데 거래대금이 180억 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몇 억을 들어가서 매수 매도를 원활히 하고 나올 수 있겠다? 불가능합니다. 좀 힘들어요. 그나마 시가총액이 1조짜리니까 다행인 거지. 뭐 몇 천억짜리 기준에 오늘 검색에 나온 한농화성도 거래가 좀 실려 있고 수반돼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면 호가가 많이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몇 억을 들어가서 내가 거래도 없을 때 거래라도 이렇게 있으면 낫다니까요. 거래도 없을 때 내가 그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잘 잡아내고 나오겠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산 규모들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 소형주에서 변동성 매매를 막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대형주도 충분하단 말이죠. 하이닉스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얘도 어찌 따지면 단타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5월 15일 날 종가가 84,600원이에요. 거기서부터 11만 3,4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단순 수치의 논리로 따진다면 2만 7,000원, 86,400원 대비 2만 7,000원이 올라온 거예요. 30%가 올라온 거예요. 30%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머지 종목군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조금 소폭의 매도가 있네요. 나쁘지 않고요. 손바뀜이고 뭐 개인들도 일부 물량을 뺏긴 상태고. 그리고 삼성전기. 그러니까 LG전자 빼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에서는 LG전자 빼고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조금 덜어내는 흐름이었고, LG그룹주만 그런 건가요? 하여간에 LG전자, LG화학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여기는 이제 개인이 조금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버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뭐 쌍끌이 기준에 월말 기준의 효과를 좀 일부 가져간 것 같아요. 거래가 최소 범위 150만 주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마감에 다 실렸어요. 마감에. 월등히 더 거래가 이제 터져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도 원체 지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단 말이죠. 수급 범위는 그렇게 꼬여져 있는 건 없어요. 꼬여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5%씩 밀려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아주 편입발식이 좋은. 그래서 과감 없이 현대차 오케이 30%의 비중으로 꽉 채웁시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뭐 모비스든 현대위아든 현대모비스든 현대위아든 명신산업이든 뭐 그런 쪽에서 현대차, 기아가 다시 고점을 넘기는 흐름, 52주 고가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그럼 뭐 충분히 확장할 수 있죠. 주력주 기준에서 일부 떼어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HTS는 VVIP 단톡방이 뜨는데 휴대폰에서 VVIP 단톡방이 갑자기 사라지는 재부팅에도 안 뜨는데 왜 그러죠?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쪽에서 한번 전화를 드려볼게요. 네. 현대로템의 기준이고요. 비중을 일단은 중기 추세로는 가져갔을 수 있어요. 근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설정 범위, 그러면 얘도 손실률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든다면 오늘까지 해서 이제 자동차가 3주차 눌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T 쪽의 기준에서도 뭐 이번 주 기준에서는 소폭 눌려진 부분 있죠. 거래대금을 논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조금 제한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동차든 IT든 특히 이제 IT 쪽이 거래가 수반되어 있으니 IT 쪽에서의 흐름이 거래대금이 터지고 수급까지 유입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LG전자, 삼성전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 HPSP, 이스페타6가 1조를 넘기는 흐름에서의 강세.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럴 때 기준에서는 그대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지 않고 이제 나는 좀 중기로 보겠다. 어차피 여기서 굳이 뭐 손실 보고 나갈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지분 신고도 나와 있고 그 물량이 뭐 순간적으로 다 쏟아져 나올 그런 기준은 아니고, 또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진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줄 수 있다. 그럼 난 변동성 줄 때 빠져나오려다. 그럼 변동성 줄 때 빠져나오신다라는 기준을 설정하실 때 변동성을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시 거래가 둔화돼서 꼬리가 달리거나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면 그때 기준에서 빠져나오신다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놀프파 선생님 질문 주신 그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지금 카톡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카톡이 바뀌어가지고 두 가지, 개별 톡하고 오픈 톡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여지는 걸로 저도 확인이 돼요. 그게 2, 3일 전부터인가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코도 일단은 이제 이 위치도 조금씩 이제 변경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변경을 해놓죠. 그래서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1조 미만짜리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이스페타시스를 편입 설정을 잡아놨으니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하고 이제 현대인프라코는 당연히 이들의 흐름에 5만 원 그리고 10,000원 이상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놓을 거기 때문에 편입 기준에 그대로 이제 유지 전략 가능하시고
말씀드린 5만 원, 1만 원 이상에서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여전히 안 실리면 뒤로 이제 빼놓는 기준을 좀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만 좀 바꾼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스페타시스를 IT의 기준으로도 잡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막 1조 넘긴 종목의 변동성까지 포함해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나머지 IT 쪽의 수익 종목군들이 다 저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외국인은 샀는데 결국은 기관이 팔았다. 근데 월말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해석을 해도 무난할 것 같다. 그리고 시간에서 변동성의 가벼움이 있었던 쪽의 종목군들은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이 뿜어져 나올 가능성들이 일부 있어요. 이렇게 뭐 100만 주씩 실리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최근에 뭐 저런 흐름을 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많이 버거운 상태이긴 한데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질문 주세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을지 여부를 설정을 하고, 중개적으로 보실 때는 5만 원 기준을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도 결국 이제 수급이 아름아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고점 대비 어찌됐건 5% 이상 밀리고 20만 원 공방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눌림목에서 그대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에서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점을 형성할 때가 거래를 일부 수반하고 고점을 형성하겠죠. 거기서 이제 편입한 물량들에 대한 손실 범위가 있는데, 이식거래일의 최고점이 23,900원이고 52주 고가가 25,250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뭐 3%, 4% 등락범위면은 23,000원대거든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나 질문 주시고, 자동차에서는 뭐 현대차, 기아, 완성차 이후에 모비스도 아닌 명신산업에 대해서 일부 물량을 갖고 있는 거니까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동신산업 어때요? 얘도 똑같죠. 외국인들 쪽의 매수, 기관의 일부 매도. 근데 그 부분 대비해서 조정폭은 좀 깊은 편이에요. 근데 얘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시간에서 뭐 별달 흐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33만 주면은 뭐 0.3%대 기준이잖아요. 기관의 물량과 함께 눌림폭이 좀 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말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상품 정리 기준에서의 흐름, 뭐 상품 재편입의 기준에서의 흐름, 뭐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시간의 거래는 일정 범위 형성돼 있긴 한데 원체 거래가 좋은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정도 거래에 뭐 엄청난 변동률이 나오진 않고, 뭐 예를 들면 4월 21일 같은 이슈가 불거져 있다면 저런 흐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월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눌려졌다 해서 저런 변동성까지 나오지는 않죠. 다만 이제 가격 반발력은 일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HPSP의 경우도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온 물량만큼의 거의 뭐 1%에 달하는, 그러니까 26일 날 금요일 날도 좋습니다 해서 저기서 25,000원 넘기면 차익 실현할까를 고민하다가 수수료 빼고, 그러다 거래도 터져줬죠. 그리고 수급도 유입되면서 흐름이었죠. 그래서 유지했고, 뭐 어제 잘 추세 매매로 전환해서 가지고 갔고, 오늘의 기준입니다. 얘도 한 5% 이상 1차 편입 이후에 그래서 추가 편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추가 편입으로 대처했는데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YG엔터라든가 어마어마한 수급은 아닌데 어찌됐건 매직 강도도 원체 뛰어났고 17% 이상,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출회되지 않는 한 뭐 급격히 깨져 내려가는 흐름은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도저히 현금이 없어. 이스페타시스 뭐 4번씩 막 문자 사인 나와서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 그럴 때는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시면 되죠. 삼성중공업도 차익 실현하시면 되죠. 나는 6,200원에 샀는데, 그러면 그 정도 범위에서는 손절하셔도 되죠. 만약에 변동성을 목적으로 기준을 잡으신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서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현대 로템이 이제 5%가 된 거고, 이수페타시스가 5%가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요 비중 설정 범위의 기준하고 여기에
이수페타시스를 넣는 기준, 실질 포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 비중입니다. 최대폭, 그러니까 개별 최대폭,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폭, 뭐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14,630원. 그리고 뭐 요 가격대들은 뭐 굳이 바꿀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내일 제가 볼 거니까 6월 01일 기준, 포트폴리오의 기준, 그리고 하이닉스 뭐 이렇게 일단은 설정을 해놓죠. 그렇게 해서 뭐 한 번에 다 올려드리죠. 뭐 그렇게 하고 22만 2,800원, 기아 현대차 20만 원, 69만 3천 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어우 땡큐하죠. 35만 원, 그리고 현대 로템도 좀 눌려버렸어요. 3만 900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흐름들이 많은 거고. 그다음 여기 이제 동진 세미캠 봤더니 손바뀜인데 월말 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월말이라고 맨날 밀리진 않아요. 뭐 월말에 종가가 다 밀립니까? 그러면 월말만 되면은 그냥 선물 옵션 쪽에서 파생 쪽에서 설정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으면 되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시장 보시고 그리고 비중 조절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만 좀 잘 해놓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완전한 차익 실현의 기준이 설정돼 있고 오늘도 문자를 내보낼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거고 뭐 수급 나쁘지 않으니까 뭐 내일도 긍정적일 걸로 보고 삼성중공업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래가 급감했으니까 거래 터질 때 다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얘 뭐 10,000원은 뭐 쉽게 금방 넘길 수 있는 자리. 그럼 요 네 종목은 사실상 신규 매수자인 나가지 않을 거고 없는 종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력주 IT, 자동차, 2차 전지 플러스 2차 전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IT,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나서 병행해서 보는 거는 이제 자동차나 IT 세 개를 병행하는 거죠. 물론 뭐 이수페타시스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정도만 설정을 해놓고 차분히 대처하셔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께서 변동성 매매를 하시더라도 원칙만 지키면 지금 깨질 자가 아니거든요. 뒤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야 결국은 2, 3, 4월 달에 난 2차 전지 가지고 왜 못 먹었지? 왜 수익을 못 냈지? 하다못해 매매를 못 하겠으면 포스코 퓨처엠을 갖고 있었어도 대박인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 매매가 잘 되는 기준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얼마나 많이 공략했어요. 에코프로 공략해서 대박을 내시면 되는 기준이었는데 그걸 다 놓치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변동성 매매를 해도 수익이 안 나고 뒤돌아보니 포트폴리오만 구성했어도 수익인데 그 수익도 놓치고 그러면 다시금 생각을 해서 변동성 매매를 하더라도 실패가 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는 처음부터 우리는 추세 매매 기준으로도 해석해서 10% 비중까지도 확대합니다. 그 이유는 매집에 있습니다. 그 매집이라는 것이 나홀로 매집이면은 뭐 의미가 없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 시장의 주도력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닌 IT 대장주들에 대한 수급과 또 현대차 기아의 수급과 거기에 연동되는 장비 부품 업체들의 수급 그 수급 범위에 힘입어서 변동성의 확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 종목을 공략을 해도 돼요. 근데 그들 종목에서도 뭐 날짜별로 엇갈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동진세미캠 425분이 안 되고 한미반도체는 툭 건드려만 놔도 거래 급감했는데도 1,500억 수준이고 1,500억 수준. 그리고 HPSP도 1,000억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뭐 수급 긍정적이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형주 뭐 LG노텍이나 디스플레이 추세 매매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후성이나 이런 쪽은 검증을 좀 더 받아야 되잖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근데 거래대금이 200억이란 말이에요. 어제 반짝하고. 어제 반짝에서도 400억, 500억. 대덕전자도 오늘 뭐 검색계까지 뜨긴 했습니다만 700억, 800억.
서울 반도체 최근에 이슈 불거지긴 했는데 결국은 3,300만 주 터지던 게 100만 주. 이게 뭐냐는 거지. 3천억 터지던 게 140억.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만 빼내실 수 있는 역량 되시잖아요. 예? 조금만 빼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전체 전략의 대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수 화학이나 이수 뭐예요?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여간에 이 종목군들의 상한가 부분은 이제 인적 분할 이후의 흐름에서 인적 분할 직전의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짜리인데 시가 부분 동시효과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순식간에 치고 가가지고 사실 오늘 들어가서 변동성 매매는 쉽지는 않았고, 오히려 또 어제 기준에서는 인적 분할 똑같이 해놓고도 규모가 조금 더 커서 그랬나요? 어쨌거나 OCI 같은 경우,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젠 급락, 오늘 급등. 저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거래대금이 1,500억 또 1,700억입니다. 유지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여기 1조가 넘겨져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여기 1조 4천억이고요. 근데 유지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확실치가 않고,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기준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서 되돌려놓은 흐름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동성 부분은 더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겠다. 펀더멘털적인 부분, 또 추세적인 부분.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번 해석해드리지만은 뭐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굉장한 저평가의 종목이다. 그거는 정책적인 이슈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책을 떠나서 산업의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뭐 AI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장르가 하나 열려서 반도체 업체 중에서 최초로 1조 달러를 넘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저평가야. 그럼 저평가인데 왜 안 사요? 외국기관은 때려 사야지. 그죠? 유통 물량 굉장히 많죠 아직도.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일단 뭐 6월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달이다. 거래대금이 많이 축소돼 있었지만은 이제 거래대금이 다시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 최상위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좀 아쉽게 이제 그 1조 미만이긴 합니다만 하이닉스의 8천억 원대의 거래대금이 뭐 마감 동시효과든 뭐든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따져볼까요? 5위, 8위, 10위 뭘 따질 거냐면 20위까지의 종목의 거래대금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오늘 기준에 20위까지 종목이 1,800억입니다. 그럼 거래대금 나쁘지 않아요. 1,800억이면.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시황 없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시황 그냥 가져갑시다. 뭐 차트 간단하게만 자르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월봉 차트나 이런 건 제가 자를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의 그 거래대금은 제한적이었지만 저 부분이 다음 달에는 좀 터져주기를. 이번 주 기준에 이미 5거래일이 아닌 2거래일인데 이틀 만에 이런 거래가 수반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앞전 거래는 넘기겠죠. 목, 금 이틀만 해도. 그럼 뭐 충분하다. 그럼 충분하다. 뭐가 무섭냐.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는데. 그죠? 그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인 폭의 기준이 일단 어찌됐든 요자락의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그리고 요 수급의 범위의 기준인데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금 어떻게 돼요? 오늘이 수요일이고 요 수급 범위가 이렇게 상향될 수 있다 라는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절반 이상. 그래서 이 앞전 주간 단위의 이 거래대금 부분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야죠. 나와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다. 이 부분은 코스닥 시장의 최근의 랠리와 그 이후의 랠리의 기준에서 똑같은 흐름의 기준이 된다. 아시겠죠? 이 정점에서 무너져 내리려면은 거래가 급감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스로 이것도 또 해드리면, 자, 여기서의 거래대금 수반, 고점 넘길 때 거래대금 수반, 고점 넘길 때 거래대금 수반, 또 밀려 떨어질 때 기준에서는 한 방에 역V자형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떨어질 때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랬죠.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요. 대바닥 거래대금이 올해 1월에 5조 미만으로 형성이 됐던 거예요. 5조 미만이 아니라 5조 수준, 주간 일간 단위 기준에.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게 뭐 때문에 움직여요? 코스닥은 완벽하게 거래대금이고요. 여기서도 결론은요. 요 앞전 고점들을 넘기는 흐름들, 2,500포인트 작년 하반기, 그리고 요 고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의 기준에 이렇게 그려드리면 차트만 보신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 주봉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코스피의 기준에 주봉의 기준입니다. 요 차트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 그 원고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이 상태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이게 검은 색깔이 뭐예요? 일본이죠. 니케이. 사상 최대치 넘겨놨죠. 초록 색깔은 뭐예요?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다우지수의 기준도 지금 우리나라 지수 기준도 3,000포인트 수준. 우리나라 여기서 빵 치고 가더라도 이상할 거 없어요. 오늘 니케이 지수 조정받는데도 우리나라 강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코스닥도 똑같아요. 굳이 안 잘라도 돼. 코스닥. 거래대금 수반되면서의 초강세 흐름이었죠. 주봉 기준에서도. 일본까지도.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주봉으로 가져갈 거예요. 충분합니다. 거래대금이 충분하다. 거래대금이 충분하다. 얼마나 멋진 거래대금. 오늘은 거래가 이번 달은 제한적이었지만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일단 앞전 그 흐름까지는 형성이 된다. 이젠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도력을 가지면 되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간 단위의 사상 시드치 거래대금 수준까지 다 들어 올려놨었잖아요.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여러분 왜 이걸 정점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거래대금 수반될 수 있겠느냐? IT가 가면 돼요. 2차 전지가 꼭 이끌고 갈 필요 없어요. IT가 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장 상황 부분도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라는 말씀드렸고, 뭐 시간의 부분에 이렇다 할 뭐 월등한 흐름은 아닌데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 추가적인 강세를 띠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추가적인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시간에서 소폭의 뭐 강세, 그 흐름을 조금 더 이어나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아이 뭐 좋아요. 아이 뭐 좋아요. 어이구 뭐 그냥 빵빵하게 사재기네. 그렇게 해서 오늘 종가 기준은 그냥 뭐 먼저 번에 얼마까지 올라왔었죠? 최근에 2.39%. 그래요. 한 2%만 올라가도 300원만 올라가자. 2%좀 넘어서 300원만 올라가도 종가 대비해서 그러면 15,000원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그러면 14,900원? 오케이. 그렇게 돼도 뭐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죠.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 있고 수급이 들어와서 추세가 일정 범위 형성되는 그런 흐름이라면 편안하게.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다시 한번 부탁 꼭 드립니다. 우리가 그 카카오뱅크도 들어갔었죠. 그죠? 어쩔 때 들어가요. 1,000억, 2,000억씩 막 터질 때 들어가겠죠. 800만 주 터져서 2,000억씩 터질 때. 지금은 오늘 그나마도 900억 터졌으니까 다행인데 거래가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금양 이런 애들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하루에 거래대금 1조씩 터지던 애가 하루에 거래대금 500억 2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데 얘를 올라가줘라고 기도하신다고 이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1조 넘게 터지던 애가 지금 200억입니다. 50분의 1 토막 났어요. 거래대금이.
응? 그잖아요. 20분의 1 토막, 50분의 1 토막 이런 거래대금 속에서 어반디팀 오늘 대박이에요. 이거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와, 어반디팀 대박 나셨죠? 이거 어반디팀 대박 나셨죠? 하는 애들은 전부 최고점에 물려갖고 숨도 못 쉬는 애들이 오늘 같은 날 반등 나오면 초대박 나셨죠? 보셨죠? 갖고 가니까 올라가죠? 단가 낮추라 그랬죠? 이런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거래대금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반디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정리할 때 깔끔하게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최소 2천억씩 터지던 애가 지금 얼마예요? 거래된 140억 터져 있는데 와 대박 나셨죠. 그런 애들 보면 여기서 다 물려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방송에서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거래 대금 자체가 없는데 대박 나셨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거래 대금이 없어도 최소한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있어서 저평가 인식이라도 잡힐 수 있는 거기에 누적적인 수급이라도 들어와 있는 종목이면 상관이 없다니까. 그나마 추세 매매하면 되니까. 응?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종목이어서가 아니라 4,700만 주를 매수했다고. 6개월 동안에 7개월 동안에 4,700만 주. 그런 종목이 눌려 있거나 했을 때 그리고 또 탄력받고 움직임이 나올 때 1,000억이 안 되더라도 펀드멘탈도 긍정적이고 매집이 돼 있으니까 얘를 볼 수 있습니다. 대박 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어디 뭐 밑도 끝도 없는 거 갖다가 반등이 조금 변동성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그 여러분들 포트라고 오픈 안 하면 되니까 이거 아무개님 포트입니다 안 하면 되니까 이니셜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게 수익 나는 게 중요하죠. 이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갭차가 납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갭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도 이제 덜 밀린 기준이 있고 또 되돌림의 흐름이 탄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느냐 거래대금이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소외가 됐다가는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변동성 기준이 형성될 수 있죠. 특히 시가총액 작은 종목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일 기준의 변동성 종목은 일단은 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기준 변동률 높은 종목이 기준. 근데 뭐 이쪽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니까 역시나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럼 OCI나 OCI 홀딩스인데 여기도 내일도 거래가 터질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오늘 거래량 어제 거래량보다 더 터져야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못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에코프로 이제부터 가는 거야. 또 옆에서 들어보면 야 에코프로 전고점 돌파해 엄한 소리 하는데 2조 6천억 터지던 애예요. 그럴 바에는 얘가 낫다라는 거예요. 얘는 거래대금 정점이 얼마였어요? 1조였어요. 1조. 1조짜리에 지금 5천억씩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버슈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버슈팅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말일 기준에 지금 VIP방 단타방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동해 오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신 기준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나 왜 맨날 손실만 날까요? 함께 하십시오.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잡아가시는데 이거 이 순서 바꿀 수 있으면 좀 가급적이면 바꿔주세요. 한농화성하고 이스페타시스하고 한농화성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서 그래요. 아무리 교육용이다라고 해도 문자가 안 나갔다라고 해도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수익을 내셔야죠. 1조 이상짜리 완벽한 종목. 내일부터는 디자인 하신 분이 일찍 퇴근하시거나 하셔야 되면은 명확하게 내일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찍 퇴근하기 전에
이런 거 뭐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공지사항에 보면은 종목군들의 기준에 바꿔놨습니다. 그거 참조하십시오라고 수십 번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한 6개 종목만 딱 해서 그냥 크게 넣어놔도 된다고. 종목 막 이렇게 많이 안 넣어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이쪽의 기준에서도 조금씩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어제까지의 그 설정 범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보면은 Y젠터 그다음이 한미반도체 포스코임텍인데 오늘 그러면 뭐 다른 업무가 있었겠지만 SM이 지금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순위가 한미반도체는 어디가 있고 포스코임텍은 없고. 자, 올려드릴게요. 전화번호 보고 전화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